예, 지금부터 우리 학습관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들어보시고 학습관 할 때 학생들 관리하는 방법도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좀 꼼꼼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웹사이트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또 자료가 올라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관리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이제 먼저 회원관리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보면 기본 정보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이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회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밑에 보면 항상 신규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 버튼이 나옵니다. 저장 버튼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회원명 이런 것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회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휴회 복회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면 여기서는 회원이 휴회가 되거나 복회를 할 때 휴회를 시키면 바로 이 사이트로 뜨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 한 명을 아무거나 해보시죠. 보여드리면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복회 탈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탈퇴를 지금 휴회돼 있나요? 그러면 복회를 눌러보시면 복회를 다시 또 한번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탈퇴. 그 다음에 학습 포인트 순위 이렇게 한번 좀 보시죠. 이 학습 포인트 순위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아이들 상고를 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저희들 그 이노피아 자체 프로그램 내에 4개에서 5개 정도를 포인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오는 학생, 그 다음에 점수가 몇 점인 학생,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이 몇 점인 학생, 뭐 이렇게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가 높은 학생들이 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출석 관리 한번 눌러보시죠. 이 출석 관리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석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 내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회원이 많다 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출석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왔다 가고 어떤 학생이 안 왔다 갔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근데 이 페이지는 이거는 실제로 회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페이지하고 연동된 페이지가 여기에 보면 출석 리스트라고 여기 또 있거든요. 요거랑 연동해서 그냥 바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예, 이번 거 이렇게 한꺼번에 달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으로 형태로 있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어느 날짜에 어떻게 아이들이 한꺼번에 쫙 왔는지 이걸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한 페이지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학습 신청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 페이지인데 학생이 신규로 들어온 다음에 학생을 이제 교재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아이가 선정이 됐다면 일단 프라이머리에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 어느지 하나 선정해 보시죠. 예. 선택해서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예.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성인식에 해당되는 걸 요거는 1단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1단계에서 5단계가 돼 있는데 1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고 5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1단계를 전부 다 건들지 마시고 두신 다음에 아이가 워낙에 발음을 괜찮다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2단계로 올려주시든 3단계로 올려주시든, 대부분 그런데 1단계 정도를 해야만 아이들이 페일이 많이 안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는 데는 거의 뭐 1단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한번 조절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어떤 거 2단계 리스닝하고 리딩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독화해서 하나 선택해서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두 개를 선정을 해 주실 수 있고 한 개를 선정해 주실 수 있는데 최대 3개까지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를 우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20분, 10분, 그리고 10분 정도는 나머지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코칭해 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아이가 공부를 하고 가는 형태. 그래서 어떤 아이는 1시간에 요 한 개밖에 소화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게 2개, 3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알아서 선정을 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최대 3개까지. 3개의 영역에서, 한 개의 영역에서 하나씩.
그래서 책에 최대 3개의 영역을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원별 학습 시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학생 하나로 이제 클릭해 보시죠. 예. 이렇게 보면 학생 개인별로도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다른 학생 하나 해보죠. 그렇죠. 예. 이 아이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소 이 아이가 공부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과목에서 몇 분이 걸렸고요. 초까지 이렇게 시간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고 학생을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이 아이에 대한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메인, 보조, 어휘에서 메인하고 어휘하고 두 가지를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을 딱 클릭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상세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가 정규와 복습 두 가지를 했는데 이 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쭉 한번 밀어보시죠. 보면 복습까지 지금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한 번 가지는 안 되니까 복습도 해라 이래서 복습까지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복습 지도를 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럼 복습까지도 다 점수가 찍혀서 정규와 복습 두 번을 했으면 두 개를 합친 점수가 여기 나온다. 평균 점수가 나온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점수 정규와 복습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점수가 여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 점수와 평균 점수 요거를 보실 때에는 평균 점수와 최종 점수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실 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66인데 최종 점수가 100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맞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간에 뭔 어떤 이유로 해서 조금 틀렸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낮아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클릭해서 상세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녹음한 입력 답안한 것도 클릭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관리하시는 그 스킬을 발휘하시면 될 거다. 어휘에 또 한번 보시고 어휘는 이렇게 또 클릭하면 똑같은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방법. 이렇게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아이들이 공부한 페이지를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페이지. 예. 이거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학습 결과 보기 보셨으면 그 밑에 보면 이 출석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출석 체크리스트는 아까 여기에 보면 회원별 출석 관리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한 달치로 딱 출력해서 보실 수 있도록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학습 리포트. 예. 학습 리포트는 저희들 학습 리포트는 주 단위와 월말 단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뽑아서 매주 학습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려도 되지만 월 단위로 주로 이제 원장님들이 하시죠. 월 단위로 레포트를 뽑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려도 되고요. 단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레포트를 뽑아서 하는 거는 오프라인 쪽에서 하시는 거니까 요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한테 학생 아이디를 알려주셔서 가능하면 어머님들도 수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머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요새는 너무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바깥으로 안 보여드리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니까 오픈으로 해서 아이들을 해주면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어머니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